이 뉴스가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 출구 없는 영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싶은데요.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가 아니라 능력이 안 되면 집을 안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돈은 없고 서울의 중심가에 좋은 비싼 아파트는 사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냥 희망만 가지는 거지 실제로 실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서울대 좋은데 하기 서울대인지 거 알죠? 너도 나도 전부 다 서울대 가고 싶죠?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를 다 갑니까? 아니죠.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 못 갑니다. 못 갑니다. 그러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죠.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나는 그냥 다른 욕심 없고 그냥 한 연고대 가고 싶은데 연고대 가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라고요? 무리하게 안 되는 걸 저지르면 그 대가 누가 치릅니까? 자기 스스로 치릅니다. 뭐, 내가 고위직 공무원 돼야지. 행정고시 붙어야지.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안 되면요. 어느 시점에는 접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. 끝까지 해서 무조건 될 거야. 뭐 희망과 긍정, 뭐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가짐을 다 리셋시키고 새로이 된다라고 하면 내 몸이 다르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얘기들. 참 한편으로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재능이 못 따라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. 돈 버는 것도 재능일 거고 돈을 쓰는 것도 지키는 것도 버는 것도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처지를 감안해서 돈을 아끼든 절약을 하든 돈을 좀 더 벌든 어떤 식으로든 저축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는 거죠. 그 결정에는 누구나 다 각양각색일 것이고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.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마이너스가 나든 다 개개인의 사정일 뿐이라는 거죠. 다만 최근에 와서 너무 많은 이제 현혹과 유혹과 사기와 조작들이 넘쳤던 건 사실입니다. 무주택자들은 언제든 집을 사야 된다. 빚은 어차피 지고 안 갚아도 되는 거다.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다 집을 사는 거지.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더냐.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막연하게 무리하게 빚을 지라고 강요하고 현혹시켰던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. 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그렇게 될지는 점점 더 두고 보고 점점 더 지켜봐야 되겠죠. 살아가는 삶이 꽤나 만만치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출구가 없는 영끌족이라고 했는데 출구가 왜 없습니까?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손절해 또 손절해서 팔아내야죠. 뭐 지금이라고 거래가 없냐? 거래가 있습니다. 손절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던지면 팔립니다. 다만 그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열쇠 잠그고 자기가 그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형색이죠. 씁쓸합니다. 충격입니다. 뭐 영끌족들이 출구가 없다. 고금리 시대의 부가 더 편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겠죠. 양극화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.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했던 건 예나 지금이나 전쟁통이나 평화의 시대나 저성장이나 고성장하는 시대나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. 당연하죠. 미국은 이미 11월 1일 날 기준금리 0.75% 올렸습니다. 뭐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걸 계속 내비쳤습니다. 뭐 부자는 5% 예금 시대에 10억을 넣으면 이자만 5천만 원 이랍니다. 좋겠죠. 뭐 10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참 부러운 거죠. 근데 뭐 부러워한다고 내가 저렇게 10억 현금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? 모를 일이라는 거죠. 함부로 남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연말에 8%대요. 뭐 지금 언론의 일각에서는 10%까지도 얘기합니다.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? 내년에 12%, 14%, 15%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 난리가 나는 거죠. 부동산만 그렇겠습니까?
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집값이 3년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. 거짓말일까요? 아니면 현실이 될까요? 현실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2300이라고요? 1900이 되고 1400, 1500이 되고 1000 이하가 무너지는 게 아마 앞으로 일어날 일 같습니다. 그렇게 보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정신 바짝 붙들어 매고 지내야 되는 거죠.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도 누가 대신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.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갈 길은 마련해야 됩니다.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란과 대충격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. IMF 1997년 IMF를 겪었고요. 리만 사태를 겪었고 카드 대란도 겪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또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냈죠. 누가 저렇게 빚을 내라고 했나요?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. 어쩌면 나의 탐욕을 내가 가졌던 그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무리 언론에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떠들어댔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했다.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다. 라는 걸 못 알아차린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돈 벌면 내 덕분, 돈을 잃으면 남의 탓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. 앞으로 더 험하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누누이 말씀드립니다. 가족들이 식탁에 한자리에 모여서 웃으면서 밥 먹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빚을 진 사람들, 도망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부러운 행복이라는 걸요. 아이들 키우고 아프지 않고 출근할 때 있고 퇴근하고 저녁에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우습지 않다라는 겁니다. 남들이 호텔 뷔페에서 비싼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아니면 만 원짜리 국밥을 먹으나 사람마다 가치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만 원짜리 국밥 먹으면서 행복해하면 그게 좀 더 나은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. 내가 만 원짜리 국밥을 따뜻하게 배불리 먹으면서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아무쪼록 자기 분수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래오래 잘 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잘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